안녕하세요. 기계 부품은 항상 수명이 있죠. 특히 서로 상대 운동을 하는 부분은 마모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못 쓰게 되는데요. 선반이나 밀림 같은 절삭 가공은 공구와 소재 사이의 기계적인 상대 운동으로 소재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소재에서 칩이 발생하면서 소재가 제거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공구 날도 계속 마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구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바꿔주게 되는 원인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보랜드 밀이 있습니다. 초경 보랜드 밀로 30도 경사면을 가공하고 있는데요. 30분 동안 가공을 하고 나면 가공에 참여하지 않았던 날은 원래 날 그대로 깨끗한데요. 가공에 참여했던 날은 이렇게 마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구를 사용하고 또 공구를 바꿔주고 해서 공작기계는 계속 쓰지만 공구는 소모품이라서 프린터의 토너처럼 계속 바꿔줘야 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마모라는 거는 왜 일어날까요? 기계 부품이 서로 상대 운동을 하면 그 부분에는 반드시 마모가 발생하는데요. 마모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Abrasive, Diffusion, Adhesive, Fatigue wear입니다. 첫 번째, Abrasive wear는 고체와 고체가 서로 마찰을 하면 그 부분이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되죠. 경도가 높은 거하고 경도가 낮은 거 중에서 경도가 낮은 게 스크래치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금속과 돌을 서로 문지른다 그러면 돌이 경도가 높기 때문에 금속에 스크래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마멸이라고 합니다. 이 경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 기계적인 마멸은 점진적인 마멸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점점 마멸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델링이나 예측이 가능한 마멸이 되겠습니다. 확산인데요. 일반적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원자가 이동하는데 그 현상은 고체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고체, 즉 공구와 소재를 갖다 댔을 때 높은 온도, 높은 압력으로 꽉 누르게 되죠. 절삭에서는. 그러면 공구 쪽에서 소재 쪽으로 화학적으로 원자가 이동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 공구 쪽에 탄소가 농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소재 쪽에 탄소 농도가 낮다. 그러면 탄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확산 마모라고 하고요. 또한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온에서 산소에 의한 마모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산소 마모라고 산화 마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적으로 확산 마모와 산화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물체가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마이크로 사이즈로 보면은 이렇게 표면은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서로 튀어나온 부분끼리 만나고요. 그 튀어나온 부분의 스트레스는 일드 스트레스보다 큽니다. 그러면서 서로 두 부분이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서 딱 붙게 되죠. 그리고 움직이면서 마이크로 웰딩이 일어난 부분이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사이즈의 용접이 일어났다가 떨어졌다, 일어났다, 떨어졌다 하면서 마모가 발생하는 것을 어드히시브 웨어, 점착 마모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마이크로 웰딩이 일어날 만큼 충분히 큰 힘으로 서로 눌려야 될 테고요. 그리고 속도가 충분히 느려야 좀 마모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표면이 다른, 즉
절삭유나 윤활유 없이 표면이 서로 맞닿는 경우에 어디 점착 마모가 더 많이 일어나겠지요. 다음은 피로인데요. 우리가 고체를 인장 시험할 때 항복응력을 넘어가야만 파손이 되는 게 아니고 항복응력 이하더라도 계속 압축 인장을 반복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바뀌어지게 되면 파괴가 일어나는데요. 그걸 우리가 피로 파괴라고 합니다. 젖삭 가공 중에 선삭은 컨티뉴어스 머시닝이지만 밀링은 젖삭날이 가공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단속 젖삭인데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그래서 기계적인 피로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젖삭 중에는 온도가 올라갔다가 젖삭 안 할 때 온도가 낮아졌다가 자 공구가 밀린 공구가 1회전 할 때마다 인서트는 온도가 상승했다 작아졌다 상승했다 작아졌다 하는데 자,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에 의해서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열팽창에서 길이가 작아지죠. 그래서 서머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머 스트레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역시 피로 파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모의 원인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경도 차이에 의한 마멸. 두 번째는 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원자가 이동하는 화학적인 확산에 의한 마모. 마이크로 웰딩이 일어났다 떨어졌다 일어났다 떨어졌다 하는 점착 마모. 그리고 단속 젖삭에서 응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또는 온도가 늘어났다 낮아졌다가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피로 마모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젖삭 공구에는 어떠한 종류의 마모를 일으키는지 역시 4가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랭크 웨어, 크레이터 웨어, 빌트업 엣지와 너칭, 그리고 크랙과 치핑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랭크 웨어는 가장 일반적인 마모고 모든 젖삭 가공에서 발생하는 마모가 되겠습니다. 젖삭 공구가 소재를 가공할 때는 우리가 칩과 젖삭 공구가 만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소재와 젖삭 공구가 만나는 면이 있는데 이 아래면을 우리가 릴리프 페이스, 여유면이라고 합니다. 또는 플랭크 면이라고도 하고요. 전면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에 일어나는 마모를 우리가 플랭크 웨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랭크 웨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워크피스의 일부 경도가 높은 파티클들이 공구를 마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브레시브 웨어입니다. 경도 차이에 의한 마멸. 워크피스는 금속이지만 이 금속에 탄소가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탄화철, 질소가 결합하면 질화철 이런 게 되죠. 그러면 그 파티클들은 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구의 날을 마멸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워크피스 표면하고 닿는 요 여유면에 플랭크 웨어가 발생을 합니다. 이 마모는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마모이고요. 아래에서 보면은 요 폭을 알 수 있죠. 마멸의 폭.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마멸의 폭을 알 수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공구마모 하면은 플랭크 웨어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앤드밀 바닥에서 본 모양인데요. 우리가 가공 시작했을 때의 이 부분이 우리가 마멸이 일어나는데 아주 작죠. 근데 30분 이상 가공했을 때 이 부분의 마멸 플랭크 웨어가 굉장히 큰데요. 이 플랭크 웨어의 폭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 폭을 우리가 플랭크 웨어의 기준으로 잡고 그거를 영어 약자 VB라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0.7mm 정도 마멸이 되면 공구 수명이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적인 마모인데요. 우리가 칩이 발생할 때 소재하고 칩 여기에 전단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가 발열이 많죠. 그 다음에는 공구하고 칩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가 또 발열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 칩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열이 뜨거운 칩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또 공구 표면하고 마찰하다 보니까 가장 뜨거운 부분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아주 높고요. 온도가 높으면서 칩과 공구가 고압으로 눌리죠. 그래서 고온 고압으로 두 고체를 눌러주면 자, 화학적으로 농도가 높은 원자가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죠. 디퓨전 웨어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자, 공구 재료하고 소재 재료가 서로 녹을 수 있어야 되겠죠. 화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구 재료가 텅스텐 카바이드 초경이죠. 의 탄소 또는 다이아몬드의 탄소라면, 그리고 이게 탄소 함유량이 낮은 저탄소강이라면 탄소 농도가 높은 쪽에서 탄소 농도가 낮은 쪽으로 탄소가 확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멸이 일어나는 게 확산 마멸이라고 하고요. 요 마멸은 모양이 오목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요 경사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사면에 일어나는 마멸이고, 오목하다, 달의 분화구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이터 마모라고 합니다. 이 크레이터 마모는 사실 최종 가공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구 표면에 코팅을 하지요. 공구 표면을 우리가 티타늄 나이트라이드나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거로 PVD나 CVD 코팅을 하기 때문에 역시 소재와 코팅 재료 사이에 화학적으로 서로 녹지 않기 때문에 크레이터 마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히려 절삭 속도가 아주 느릴 때 발생하는 마모인데요. 절삭 속도가 아주 느리면 이 고압의 칩 재료하고 공구 표면이 서로 마이크로 웰딩이 일어나면서 쫙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그걸 우리가 빌트업 엣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연성 소재인 저탄소강이나 스테인레스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절삭유 없이 가공을 하면 공구 표면에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느리게 가공을 할 때. 그렇다면은 그 빌트업 엣지를 없애려면 절삭 속도로 좀 빠르게 하면 되겠죠. 요즘에는 절삭 속도가 대부분 빠르기 때문에 빌트업 엣지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절삭유를 넣어주면 우리가 빌트업 엣지가 줄어들고, 또 공구와 칩 사이에 마찰 계수가 작으면 또 잘 발생하지 않겠죠. 자,
자, 그럼 융착마모 중에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융착마모는 역시 노칭이라는 마모가 되겠는데요. 이 노칭이라는 마모는 엣지가 이렇게 크게 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우리가 고 강도 강제를 가공할 때 절삭력이 많이 걸리겠죠. 비절삭 에너지가 크니까. 그러면서 특히 워크피스의 표면 경도가 높으면 또 더 큰 힘이 걸리겠죠. 그때 요 표면이 깨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노칭이라고 합니다. 노치마모라고 하는데요. 타이타늄 가공을 할 때도 역시 노치마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구 날의 워크피스가 점착, 어드히시브, 점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또 비절삭 저항이 높아서 큰 힘이 발생하면서 공구 날이 과도하게 크게 손상돼 버리는 현상, 노칭인데요. 이거는 점진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갑자기 툭 하고 깨져 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마모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노칭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노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젖삭 깊이를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젖삭류를 충분히 활용하고 공구 재료를 잘 선택해서 공구 재료하고 소재 사이에 점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노치마모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야 될 마모. 자, 피해야 될 마모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퍼티그 웨어입니다. 피로 파괴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발생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항복응력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가 그게 누적이 되면 툭 하고 깨지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중에 열적인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돌이 겨울 여름 겨울 여름 지나면서 크랙이 발생해서 나중에는 모래로 깨지죠. 이런 것처럼 밀링 날이 가공할 때는 뜨거웠다가 그리고 가공 위치를 벗어나서 여기를 움직일 때는 차가워지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열팽창 때문에 늘어났다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피로 파괴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thermal crack이라고 합니다. 자, 크랙이 발생하려면 그럼 선삭처럼 항상 공구가 소재에 닿아 있는 경우는 계속 공구가 뜨거우니까 발생 안 하겠죠. 그래서 밀링처럼 단속 절삭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쿨런트를 공급해주면 더 잘 발생합니다. 왜냐면 쿨런트를 공급해주면 이 차가운 부분이 더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쿨런트가 우리가 서멀 크랙을 더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링 가공을 할 때 쿨런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서트가 크랙에 약한 경우에 젖삭유를 사용하지 않고 가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크랙이라는 녀석은 갑자기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마모가 되고요. 그리고 힘에 의해서 힘이 온 오프 되면서 특히 밀링 같은 경우는 젖삭 날이 힘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고 하죠.
그럼 스트레스가 온 오프 되니까 역시 피로 파괴가 발생하는데요. 그때 날이 이렇게 깨져나가는 것을 치핑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깨져나간 거라. 역시 갑자기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될 공구 마모이고요. 선삭처럼 일정하게 절삭력을 받는 경우가 아닌 밀링처럼 단속 절삭, 날이 힘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게 치핑이 되겠습니다. 치핑이 발생하려면 일반적으로 쇼크, 큰 쇼크를 받아야 되겠죠. 온 퉁퉁퉁퉁 날이 소재를 칠 때, 그리고 또 공구를 굉장히 길게 물리는 경우는 공구 자체가 진동하죠. 그래서 채터 바이브레이션, 공구 자체의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또 역시 날이 절삭력이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서 마모가 치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날이 깨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가지 원인에 의한 마모가 보통은 서로 중첩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마모량이 아주 커지게 되면 아예 날이 크게 깨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날 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 네 가지 공구 마모의 종류를 배웠고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뭐였죠? 플랭크 웨어였습니다. 자, 공구의 여유면에 발생하는 마모고요. 이거는 경도 차이에 의해서 워크피스에 우리가 경도가 높은 파티클이 공구를 마모시키는 거고 점진적인 마모라고 했습니다. 아주 고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크레이터 웨어죠. 고속으로 가공하게 되면 절삭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경사면이 오목하게 파이는 크레이터 웨어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아주 느리게 가공하면 절삭 속도가 아주 느리고 그리고 소재가 연성 소재면 소재가 공구에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빌트업 엣지에 의한 마모, 또는 표면 경도는 높고 또 강도가 높은 소재인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고강도 강제의 경우에 힘에 의한 노치 웨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느린 속도에서 발생하는 마모였고요. 다음은 비교적 빠른 속도, 빠른 절삭 속도에서 단속 절삭에서만 발생하는 마모가 있는데요. 그게 크랙,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 그리고 절삭력이 온 오프 되면서 단속 절삭 때문에 발생하는 치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네 가지 그룹을 엮어서 공구 마모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구 마모의 종류, 플랭크 웨어, 크레이터 웨어, 빌트업 엣지와 노칭, 그리고 크랙과 치핑을 이야기했고요. 그 전에 마모가 왜 일어나는지, 어브레시브, 디퓨전, 어드히시브, 포티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상 절삭 공구의 마모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